2014년도 제2회 중졸 검정고시 과학 풀이합니다. 1번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는데요.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냈을 때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10분의 100 해서 10m per sec가 되고요.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힘은 하고 나와 있죠.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당연히 2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1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힘들의 종류는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빛의 성질은 하고 나와져 있죠. 비쳐 보인다, 뭔가가 비친다, 뭐가 비쳐서 보인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반사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빛의 성질 중에서 분산의 예시는 무지개, 그리고 합성의 예시는 무대 조명이나 전자기기 화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파동에서 구간 A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일 꼭대기 부분 여기를 마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두마루, 체리마루 얘기를 했어요. 그거 땡땡 맛의 꼭대기라고 해서 마루, 꼭대기 부분. 그 다음에 요 사이를 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마루부터 마루 혹은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마루부터 마루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파장이 되고요. 하나만 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혹은 진동 중심으로부터 골까지 이 사이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은 5번입니다. 20N의 일정한 힘으로 3m 이동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과학에서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생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해주면 1의 양이 되겠죠? 그럼 20N의 힘으로 3m 이동시켰기 때문에 60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ohm을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되겠고요. 1번 전력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요. 전하 같은 경우에는 전기 형상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성질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뭐 전기적으로 양성이다, 음성이다, 중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음전하를 띠는 입자를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7번인데요. 촛농이 흘러내리다 굳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가 되겠죠. 나머지 2, 3, 4번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8번도 되게 자주 나오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는 샤를 법칙,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감소하는 보일 법칙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9번은 순물질을 고른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됐을 때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개가 섞이면 뭐라고 불러요?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순물질은 기역과 리을이 있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섞인 거예요. 공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물 같은 경우에도 설탕과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라서 혼합물이 되겠고요. 기역과 리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기역은 호던소 물질,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죠. 구리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 그리고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염소 두 가지 이걸로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물질이긴 하지만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요. 10번인데요. CO2의 분자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H2, O2, N2 이런 것처럼 기체일 때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동일한 크기의 두 가지 원자로 되어져 있는 분자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C가 크고 O2 두 가지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이런 모양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HC3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N이 크고 H가 3개가 작은 모양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었더니 기압이 달라져서 쌀이 설이 걷대요. 이 현상과 관련 있는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이 되겠죠. 기압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높은 산이니까 기압은 낮아지죠. 그렇죠?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그 결과 쌀이 설익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쌀이 설이 걷다 그러면 끓는 점.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12번인데요. 실험 장치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얘네 둘은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 차이가 나는 액체를 두 가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과 석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3번에 모래와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에는 밀도 차이를 이용하면 되겠죠. 물 같은 거 부어놓고 모래는 가라앉고 스타이로폼은 위로 뜨는 그런 밀도 차이. 그리고 질산칼륨과 염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 차이로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3번은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1, 2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볼 수 있고요. 3번, 4번은 식물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서 생명활동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줄기의 구조인데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통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관이 되겠고요. 채광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니라 유기양분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혈액의 구성 성분인데요. 혈액은 이제 원심 분리하게 되면 무거운 혈구와 그리고 가벼운 혈장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액체 성분인 혈장과 그리고 이제 세포 성분들인 이제 혈구가 있는데 혈구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이때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식균 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하게 되고요. 핵은 백혈구에만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세균을 잡아먹고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백혈구가 되겠고요. 16번 보시면 좌우 한 쌍으로 존재하고 수많은 폐포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거는 C가 되겠죠? 폐가 되겠습니다. A는 코고요. B는 기관, 그리고 D는 식도입니다. 여기서 코, 기관, 폐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에 해당하지만 식도는 소화기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17번 보시면요. 공을 보고 차는 행동이에요. 얘는 의식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그럼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는 뭐가 되냐면 대뇌가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기가 척수가 되겠죠? 네. 18번입니다.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자에서 분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두 가지가 있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이때 글자 수 잘 봐주세요. 글자 수가 작은 얘는 혈당량을 낮추고요. 글자 수가 더 긴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근데 혈당량을 감소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인슐린에 해당하겠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갑상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증가시키고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얘는 부신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거고요. 얘는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19번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생물이 생장한다라고 하는 건 체세포 분열이에요. 생장 그리고 재생 이런 것들은 체세포 분열이었고요.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난다. 이 틀렸죠. 그렇죠? 동물세포에서도 이런 생식세포 분열은 일어납니다. 정자, 난자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세포가 결합해서 이런 말은 없어요. 요거는 그냥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게 생식세포 분열에 해당하겠죠. 20번은요. 교육과정에선 빠지긴 했는데 지하수의 작용이죠. 요건 사회에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지하수의 작용은 석회동굴 1번은 바람, 빙태석은 빙하, 그 다음에 3번 유자곡은 빙하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21번 여기 보시면 지구의 겉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지구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요. 제일 안쪽에 내핵, 그리고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P파와 S파가 모두 통과하는 거는 고체 상태를 의미를 해요. 요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배우진 않았을 텐데 외핵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S파가 통과를 못 합니다. 근데 그럼 여기 외핵 여기를 제외하고 이제 지각과 멘틀까지는 P파와 S파가 모두 통과하는 특징을 가지고요. 그 중에서 제일 단단한 암석이면서 겉부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들 된 거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특징 외핵은 액체 그리고 멘틀은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22번은 행성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고리가 있대요. 고리가 있는 건 목성형 행성들입니다. 목토, 천, 해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리가 있는 행성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목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 2, 3번의 특징들도 잘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수성은 대기가 없어요. 그쵸? 대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이거 외워두세요. 꼭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그리고 화성은 극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천체는 하고 돼 있는데요. 일단 별들이 모여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성자에다 집단 할 때 별 집단이라고 해서 성단이면 되겠고요. 근데 성단인데 구형으로 모여 있대요. 그러니까 구 모양의 성단이다. 그래서 구상성단이고요. 구상성단의 특징은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성단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이 있거든요. 산계성단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젊으니까 온도가 높고요. 얘는 무슨 색깔을 띠냐면 푸른색 별을 띠어요. 그럼 반대로 구상성단은 좀 나이가
나이가 많은 별들이 되겠죠. 그다음 24번 대기권의 구조 중 대류 현상으로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간권과 그리고 대류권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대류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긴 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그다음에 25번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겨울철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하고 했는데요. 모르더라도 느낌상 시베리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추울 것 같죠, 그죠? 근데 실제로 춥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쪽은요 대륙 쪽에서 오는 바람 기단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바다 쪽에서 오는 기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도는 높죠, 그죠? 그래서 다습, 습윤 요런 모습을 띠고요. 이쪽에서 오는 건 대륙에서 오다 보니까 건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추워요. 그죠? 위쪽에 고위도에서 내려오니까 한랭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온난, 고온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A 같은 경우에는 한랭 건조, 그리고 B는 한랭 습윤, 그리고 C는 양쯔강은 이제 온난 건조, 그리고 D는 고온 다습 요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한 요 바람은 겨울에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차갑고 건조한 바람들이 막 붑니다. 추워요. 그쵸? 그 다음에 D는요, 여름에 이제 작용하는 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고, 그리고 습도가 높은 그런 바람이 불게 되겠죠?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에도.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